네, 여튼 늦은 시간인데 그래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 회사와 이제 회원들은 어, 어떻게든 리플 또는 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메인넷 관련 코인을 좀 모아 가자라는 뭐 캠페인 아닌 캠페인, 예, 또 이제 또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든 좀 끼치려고 모든 시스템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왜 현물을 모아 가야 되는지에 대한 뭐 안정성이라든지 또 가치 부분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누군가는 계속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오늘 저녁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고 좀 말씀드릴까 하다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현물 거래는 큰 숲을 보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모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했는데요. 딱 비트코인에 한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요, 이 비트코인을 꼭 많이 모으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치가 있을 뭐 이더리움 리플이지만 상대적으로 더 큰 가치와 더 크게 많이 사용될 건 사실 다른 코인보다는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지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이 오르는 것 자체가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하면 좀 작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좀 저변이라든지 그래도 더 안전 자산으로 좀 불릴 수 있는 건 이 비트코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이게 가치가 있을까 등등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럴 건데 저의 생각을 제가 인터넷에 좀 갑자기 딱 드는 그 생각을 이제 좀 서치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 좀 캡처들을 가지고 오면서 제 생각을 좀 이제 붙여보려고 합니다. 이제 좀 시작해 볼게요. 어, 네, 자, 첫 번째 이제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가치가 있는 이유들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유들은요, 국가들의 이슈가 된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좀 작은 나라지만 그 나라가 자기네들 나라 돈 자체가 이제 가치가 없으니까 소위 말해 지폐를 뭐 우리가 리어카라고 하죠. 구루마, 예, 리어카에 한 바구니를 담고 가서 이제 지폐를 준다 하더라도요. 뭐 하나 사 먹기, 뭐 하나 사는 게 예, 힘들다고 할 정도로 화폐 가치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이제 채택을 했다라는 거죠. 예, 전 세계 최초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지금은 또 터키에 리라와라고 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폭락을 했습니다. 예,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일본의 엔화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엔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그 나라, 뭐 터키라든지 뭐 아르헨티나, 뭐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처럼 뭐 일본이 뭐 확 주저앉거나 뭐 그러진 않겠지만 여튼 분명히 그 나라는 그 나라대로 열심히 지금 경제를 돌리고 있고 국민들이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나라의 돈의 가치가 자꾸 지금 떨어진다. 실질적으로 그냥 자국이라고 할까요? 그 국내에서만 각 나라의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느낄지 몰라도 예를 들어 뭐 외국에 있는 돈, 특히나 이제 미국 달러가 되겠죠. 뭐 달러로 뭐 엘살바도르를 간다, 뭐 달러로 터키를 간다, 아르헨티나를 간다, 뭐 우리나라를 간다, 일본에 간다 그러면 아우 이 1달러가 딴 나라 가니까 막 2달러의 값어치만큼 쓸 수 있어.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다른 나라의 가치 그만큼 떨어지니까 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달러를 좀 쓰기가 이제 부담스러울 정도로 또 특히나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이제 불균형 같은 게 이제 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뭐 이런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서서히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전 세계 시장의 이제 가상화폐 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1등은 바로 미국이거든요. 그 미국조차도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이슈를 계속해서 다루잖아요. 뭐 지금은 뭐 현물 ETF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고 지금은 제가 뒤에서도 소개하겠지만 많은 정부기관도 지금 비트코인을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고 있고 기업뿐만 아니라 뭐 공기업뿐만 아니라 어떤 은행 부분도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슈가 되면서 이제는 뭐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예 뭐 주식도 비트코인도 어떤 투자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들은 아직도 비트코인 모를 수도 있어요. 또는 그냥 뭐 어떤 가상화폐, 뭐 투기성
가짜, 뭐, 이렇게 이제 사기, 이렇게 이제 인식될 수 있을지 몰라도 주식만이라도 좀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뉴스에도 비트코인의 가치, 뭐, 오늘의 뭐 가격, 이런 것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이버도 아십니까? 대한민국 네이버도 지금 이제 가상화폐의 가격이 지금 이제 보실 수 있게끔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은 계속해서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고조가 됐을 때 러시아가 자기네들 어떤 나라라든지 달러, 금, 뭐 이런 걸 줄이고요. 이제 비트코인을 좀 더 늘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좀 나쁜지만 북한이 지금 뭐 경제가 고립돼 가지고 어때요? 뭐 제대로 지금 뭔가를 활동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엄청난 이제 그 훈련을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해커 해커들로 통해 가지고 지금 거래소를 공격하거나 어떤 지갑을 공격하거나 어떤 개인들에게 어떤 이제 악성 코드를 뿌려가지고 개인들의 어떤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스며들어 가지고 지금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가치도 없고 지금 돈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막 이렇게 열심히 프로그래머들을 양성화시켜서 해커들을 양성화시켜서 가치 없는 곳에 그렇게 이제 시간 투자라든지 인력 투자를 한다든지 집중할까요? 아니죠. 그 비트코인 몇 개만 소위 말해 이제 탈출을 해버리면 그냥 뭐 몇억, 몇십억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의 정부,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렇게 나라들이 다루고 있고 나라가 지금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 관심 없어. 비트코인은 투기야, 사기야, 없어질 거야. 불안 자산이야, 변동성이 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분명히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도 거래소를 법제도화에 두려고 지금 입법화를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입법화했다. 그러면 이 자산은 이제 공식적으로 나라가 인정해주는 자산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식법이 안 돼서 그러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업비트라는 거래소가 또는 빗썸, 코인원 이런 이제 거래소가 거래를 하면서 나라에 우리 돈 벌었어요. 수수료 사업에서 이만큼 벌었어요라고 해서 돈을 내고 있잖아요. 세금을. 만약에 이게 불법이라 그러면 나라가 세금을 받으면 안 되죠. 그냥 때려잡아야죠. 그죠? 감옥 보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신고해서 가상 화폐 거래소를 하겠다라고 해서 신고를 하고 여기서 우리가 돈 번 거에 대해서 수수료 수익 났어? 세금 낼게요. 나라는 뭐예요? 땡큐 하고 이제 받고 있죠. 그럼 뭐예요? 우리의 자산을 아직 완전 합법화는 되지 않았지만 비공식 비공식이라도 이 그레이존이라고 하죠.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그레이존. 이 그레이존 안에서 우리의 자산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뭔가를 이제 우리가 뭐 이상한 뭐 다단계 코인을 뭐 지금 팔려고 하거나 다단계 코인을 사라고 하고 이런 곳 아니잖아요. 정말 가치가 있는 걸 어떻게 하면 더 잘 모아갈 수 있고 안정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바깥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얘기했지만 귀 닫고 안 들으려고 하면 그냥 내비두세요. 네, 그분들은 나중에 후회할 거니까. 그래서 이 가치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이제 전달하시면 된다. 그러려면 어때요? 어찌 보면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내가 친한 지인이라고 자꾸 전달하거나 이 가치를 설명하기보다 오히려 벌써 코인에 대한 어떤 가치 또는 주식에 대한 가치, 투자 시장에 대한 가치 있는 그런 쪽으로 오히려 좀 깨어 있는 분들에게 이 사업 또는 이 방법 이렇게 우리가 코인을 모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예, 그래서 누구에게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해줄까? 이 좋은 정보를 정말 이제 좀 있으면 코인이 많이 오를 건데 나랑 같이 정말 부자가 되거나 나랑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그런 걸 좀 잘 캐치하셔서 이런 얘기들을 좀 전달하면 어떨까 이제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테두리 쳤지만 2023년도 지금 여기 이슈에 나와 있는 건 2022년도에 인터넷에 정리된 자료들을 간단하게 정리된 자료들을 제가 지금 캡처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빨간색 친 건 지금의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은행들이 수탁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탁 업무라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약에 뭐 큰 금괴 같은 걸 갖고 있으면 어때요? 집에 계속 보관하고 있으면 도둑이 들면 그냥
갖고 가버리면 이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근계란. 그죠? 뭐 지문 인식처럼 뭔가 검증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없어지면 끝입니다. 은행의 어떤 계좌처럼 뭐 내 계좌가 뭐 해킹 당했어요,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은행에다가 금을 맡깁니다. 내 금고에. 그리고 일정한 이자를 내가 현금 맡긴 것처럼 받아요. 그게 바로 수탁 업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많은 은행들이 특히나 대한민국의 1등 은행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국민은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국민은행, 뭐 우리은행, 그다음에 신한은행, 그다음에 전북은행인가요? 어떤 지방은행도 포함해가지고요. 농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은행들이 비트코인 수탁 업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수탁 업무, 그러니까 보관 업무를 벌써 2021년도부터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벌써 3년째입니다. 그렇게 벌써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지를 여러 가지 어떤 체인, 메인넷이라고 합니다. 뭐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초보분들에게는 여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떤 블록체인을 통해서 보관하는 게 좋은지 효율적인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테스트하면서 아, 이런 체인 우리 가능할 것 같아 성공했어. 이런 발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초보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블록체인 뉴스를 계속해서 보면 지금 정부라든지 기관들이 되게 발빠르게 앞으로의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로 벌써 결제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요. 비트코인을 받아주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리플 같은 것도 받아주는 데가 있고요. 그냥 이제 QR코드 같이 이렇게 딱 찍으면 코인 받아주는 데가 대한민국도 있습니다. 몇 개 안 돼서 그러지. 미국은 많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현재도 코인으로 QR코드로 결제하는 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코인이 비자나 마스터카드에 탑재돼 가지고요.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그 비자나 마스터카드로도 쓸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마스터카드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을 보내서 충전을 하게 되면 달러로 바뀝니다. 예, 달러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 FOC에서 추천했던 그 카드로 이용해서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지금도 쓰실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쓸 수 있고 은행 가면 현금 찾을 수 있고 그런 시대가 벌써 왔고 저희 회원들의 일부는 벌써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라 그래서 제가 오늘 줌에서도 얘기했고 뭐 브리핑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고요. 오늘 그 차트데이 강의 때도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현물 ETF라는 건 금 ETF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이제 투자 회사라고 하면 제가 금을 한 10kg 정도를 샀어요. 그러면 이 금에다가 당신네들이 그냥 사고 팔고 못하니까 나 10kg 갖고 있는데 내가 나한테 어떻게 투자할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돈이 있는 만큼 나 1kg만큼 살 돈이 있는데 나 너네 회사 투자할 테니까 이 금 사고 팔고 해서 나한테 수익 줘. 이게 바로 현물 ETF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 ETF는 있고요. 주식 ETF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ETF 상품들이 은도 있고 뭐 하여튼 많습니다. 현물. 근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승인이 난다 만다 지금 대두가 돼 있잖아요. 근데 현물 ETF 벌써 유럽 그다음에 또 일부 선물 ETF 같은 경우는 벌써 승인이 난 데가 있고요. 유럽 쪽에는 현물 ETF가 지금 벌써 승인이 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가상화폐, 이 비트코인만큼은 아직 벌써 절대 가상화폐 단순하게 없어질 그런 가상화폐의 자산이 아니라 진짜 현물처럼 인정해주는 나라가 지금 생겨나고 있다. 미국도 이 대세를 거스르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현물 ETF가 승인이 나는 순간 벌써 이 현물 ETF를 승인해 주세요라고 나라에다가 지금 승인서를 제출을 많이 했잖아요. 그 제출 기관이 비트코인을 많이 쓸어 담게 되고 그리고 이 기관을 보고 개인들은 잘 투자를 못하니까 이 기관을 보고 이 비트코인을 투자할 테니까 이거 사고 팔고 해서 돈 불려줘.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만약에 이제 합법화가 내년이 될지 내후년에 확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 거래소와 이 가상자산이 합법화가 된다면 이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에셋이라든지 어떤 투자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투자 회사에도 이런 비트코인 현물 ETF를 대한민국 정부에 승인해서 주식뿐만 아니라 이런 현물 비트코인도 분명히 펀드 상품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아우 나는 주식 할래 또는 부동산 할래 금에다 투자할래 이럴지 몰라도 서서히 이 비트코인 현물로 몰려갈 것이다. 이건
정부가 인정하고 정부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트코인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은 개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2100만 개로 한정된 수량으로 지금 발행되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아십니까? 지금 벌써 2100만 개 중에 거의 1900만 개가 채굴된 거 아십니까? 예,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고 이제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약 90%는 벌써 채굴이 다 됐어요. 예, 초반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채굴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유 이게 뭐야? 피자 한 판 사는데 막 그냥 막 수백 개, 수천 개씩 막 보내서 피자 한 판 사 먹고 이랬습니다. 그때 이제 비트코인을 받아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지금 엄청난 떼부자가 됐겠지만 예, 초반에는 너무 코인들이 그냥 뭐 막 그냥 막 뭐 흘러 넘쳤기 때문에 그냥 막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도 되게 컸어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우려하는 게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기사들을 잘 찾아보시고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들어서 그냥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지수보다도요 오히려 변동성이 S&P 500 지수는 아닙니다. 그냥 테슬라라든지 뭐 애플 뭐 이런 이제 큰 회사들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보다도요. 오히려 변동성이 최근에 비트코인이 더 작습니다. 예, 그것도 여러분들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뭐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거 불안해.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2023년도부터의 데이터를 보면요. 정말 그 큰 주식, 오히려 삼성보다도 얘는 변동성이 더 작아요. 예, 그런 걸 정확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얘기하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은 지금 안정화됐고요. 벌써 90% 정도가 채굴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10% 가지고 계속해서 반감기가 줄어들면서 채굴량이 엄청나게 작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공급되는 양이 계속해서 적어지면서 변동성은 더더욱 안정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2100만 개 중에 사라진 코인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엄청난 큰 고래의 어떤 몇 번째 지갑도 지금 단 한 번도 이제 입출금된 적이 없잖아요.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건 벌써 어떤 개인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암호를 몰라서 못 풀 것이고 또는 죽었을 수도 있고 또는 그걸 갖다가 갖고 있는지도 누군가는 모르고 있는 어떤 주인의 자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그때부터 어떤 채굴이라든지 막 투자를 코인의 코자도 모르는 분들이 과거에 몇 년 전에만 해 투자 엄청 했어요. 본인들 어떤 채굴의 지갑으로 코인이 들어왔는데 그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회사가 문 닫아버리면서 그 코인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2100만 개 중에 약 1900만 개 정도가 채굴이 됐지만 지금 거의 500에서 거의 한 700만 개 정도는 주인도 없어요. 지금 뭐 이렇게 접속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2100만 개 중에 지금 우리가 유통이 되거나 확인이 되는 코인들은 거의 뭐 50%도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수량이 작아지고 앞으로 나올 수량은 약 200만 개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뭐 이걸 뭐 다 채굴돼서 나온다 하더라도요. 실질적으로 약 1000만 개 정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빨간색 테두리에 보면 비트코인은 2100만 개인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약 5천만 명 정도가 되잖아요. 제가 있는 호주만 하더라도 약 2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깐나라이까지 5천만 명이 한 개씩도 못 나눠 가집니다. 왜? 지금 제가 말했지만 잃어버린 코인까지 하면은 5분의 1씩밖에 못 가져요. 그러면 한 국민당 대한민국만 한다 하더라도 0.2개 가지면 딱 분배가 되는 거예요. 0.2개. 여러분들 0.2개 있으신가요? 우리는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모르거나 알지만 귀 기울여 안 듣는 사람들은 0.2개가 뭐예요? 0.01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한민국 얘기만이지만 미국 인구가 얼마예요? 중국 인구가 얼마예요? 인도 예, 그 사람들 0.02개가 뭐예요? 0.02개도 못 가집니다. 예, 다 나눠 가집니다. 근데 전 세계가 이거 다 나눠 가질 것 같으면 0.000 소수점 8자리까지 0.00001개 이렇게 가져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약 앞으로 유통될 앞으로 채굴될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제대로 유통될 수 있는, 왜? 이제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함부로 다루지 않을 거잖아요. 워낙 가치가 비싸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유실되는 코인들은 분명히 또 생깁니다. 그러면 천만 개 또는 천만 개도 안 되는 그 코인을 전 세계 정부부터 해서 은행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관, 개인들 다 나눠 가질 것 같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한 개만 가진다 하더라도요. 나중에는 이 한 개의 가치가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아파트 한 채 정도 살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정된 수량이 충분히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은요, 아십니까? 무제한 발행입니다. 이더리움은 한도 끝도 없이 나와요. 그런데도 지금 이더리움은 이제 미화 달러로 약 1600불 정도대에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비트코인이 오르면 이더리움도 더 오른다고 합니다. 그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게요. 그래서 또 리플도 딱 개수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10억 개. 이게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리플도 우리는 가치가 앞으로 상승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약 천만 개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경우밖에 안 되는 이 비트코인은 앞으로 가치가 얼마나 더 올라가겠느냐. 이 가상화폐의 대장이 올라가면 나머지 소위 말해 부하들은 다 따라 올라갈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비트코인 누가 얘기하니까 그냥 좋은가 보다 모아볼까 이런 가치를 가지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으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 나중에 경제 은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가격. 혹시 비트코인이 처음에 얼마에 형성되면서 이 거래가 처음으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처음 오신 분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0.05센트입니다. 0.05센트. 처음으로 이제 거래되기 시작했던 그 돈이 0.05센트, 1비트코인에. 야,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뭐 코인을 한 100개든 1000개든 아무것도 없지만 돈 주고 안 사잖아요. 그전에는 무료였습니다. 채굴. 그냥 개인용 컴퓨터에서 비트코인 채굴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그냥 돌리기만 해도요. 하루에 몇십 개씩 쌓였어요. 네, 개인 PC에서도. 저도 그때도 저는 컴퓨터 일을, IT를 했었거든요. 왜 저는 그때 그걸 몰랐나 몰라요. 저도 지금 비트코인을 안 지가 2017년도에 알았거든요. 저는 컴퓨터 IT 쪽에 들어온 게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제 IT 컴퓨터를 처음 다루기 시작한 게 1988년도에 저는 컴퓨터를 처음 다뤘습니다. 처음 다뤘고 제가 이 컴퓨터 쪽에 이제 IT로 본격적으로 제 몸을 던져서 어떤 돈을 벌어 들인 건 1996년도부터 저는 IT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오래 했죠. 지금 20년이 훨씬 넘잖아요. 예, 그만큼 IT에 오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존재를 2017년도에나 알았어요. 9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IT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예, 2017년에 알았으니까 20년이 지난 후에야 저는 비트코인 존재를 알았습니다. 진작에 좀 알았으면 저 같은 경우는 좀 뭔가 파고드는 스타일이라 이 비트코인의 이 백서만이라도 봤으면 저 지금도 아마 많이 갖고 있고 떼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예, 지금 뭐 후회하면 뭐합니까만은. 네, 여튼 그렇습니다. 예, 여튼 0.05달러밖에 안 했던 그 코인이 지금은 우리가 거의 2만 6천 불. 근데 최고점은 얼마예요? 6만 불이 넘는 돈에서 우리가 사고 팔고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 0.05센트가. 우리 정말 많은 기회 놓쳤는데, 근데 확실한 건 뭐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코인은 한정적이고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가면 갈수록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갑 숫자가, 비트코인의 지갑 숫자는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격이, 우리는 지금 2만 6천 불에 현재 시점으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가격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과거에 거의 6만 불 때 한국 돈으로는 8천만 원까지 찍었단 말이죠. 그 고점은 시간이 언제 될지는 몰라도 분명히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2만 5천 불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약 3배 이상의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만약에 이제 뭐 어떤 저변이 확대될 수 있는 기술이 좀 더 생기고 많은 나라들이 더 법정화폐로 채택해주고 이 비트코인 시장, 이 거래소 시장을 다 합법화 시켜진다면 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3배가 뭐예요? 5배, 10배 그 이상도 뛸 수 있는 가치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은 야,
그 0.25센트 한 게, 야, 벌써 2만 5천 원인데 뭘 올라 더 오르게. 예, 그 사람은 이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근데 앞으로의 더 큰 가치를 우리는 오를 거라는 걸 블록체인을 공부를 제대로 해보면 우리는 자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자, 보세요. 우리가 2008년도에 비트코인이 처음 생기고부터 지금 쭉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큰 틀에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잘 보세요. 그래프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만 불보다 넘은 2만 5천 불 정도 대에서 한 3만 불 왔다 갔다 하는 때에서 지금 있지만 10만 불이 우상향하면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이제 한 번씩 브리핑할 때 얘기하지만 이 10만 불은 우리가 자고 있다가 일어나면 며칠 만에 도둑과 같이 올 수 있을 만큼 어떤 호재거리가 있고 현물 ETF 승인이 됐던 어떤 많은 나라에서 법제도화로 비트코인이 인정한다. 정부가 법정화폐로 채택한다. 이런 발표들이 나오면 순간적으로 그냥 단 하루만 해도 며칠 만에도 갈 수 있는 게 바로 저 10만 불의 고지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도둑과 같이 저 때는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얘기했던 이 기관들이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과 구매, 블랙록이라고 처음 오신 분들은 뭐 처음 들을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비트코인에 관련되거나 어떤 가상화폐에 대해서 많이 사들여가지고 투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투자받는 투자 어떤 회사입니다. 블랙록,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5대 은행 안에 들어가는 은행입니다. 그리고 JP 모건도 은행이고요. 이런 쪽에서 비트코인 펀드를 벌써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선물 ETF라고 해서 현물, 진짜 비트코인을 사서 회원들의 돈을 받아서 투자해서 사고 파는 건 아니지만 선물 ETF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오를 건지 내릴 건지를 맞추는 게임과도 같은 거래를 갖다가 제가 선물 거래라고 했잖아요. 그 선물 ETF를 출시해 가지고요. 지금 회원들의 달러를 걷어 가지고 오른다 내린다를 맞춰가면서 회원들에게 수익 공유를 해주고 있는 곳이 벌써 이런 전 세계 미국에서 5대 은행 안에 든다 그러면 전 세계 5대 은행 안에 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만큼 큰 은행. 그리고 대한민국도 벌써 이런 그 은행에다가 투자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넥슨이라고 아시죠? 게임 회사인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제 게임 회사 또는 기업 중에 가장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바로 넥슨입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기관에서도 비트코인을 지금 모아가지고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팔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시는 뭐 소프트뱅크, 뭐 손정희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 그리고 또 테슬라, 다들 아시죠? 일론 머스크도 지금 코인을 도지코인이라는 어떤 이제 개코인이죠. 예, 그런 코인도 그렇고 많은 기업과 또 기업의 주주 또 경제 전문가들 옛날에는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처음에는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은 거품이다 사기다 분명히 없어진다 주식이 답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부동산 뭐 이런 쪽으로 로버트 기요사키는 주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80도 싹 바뀌었습니다. 싹 바뀌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비트코인에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 블록체인이 답이다. 이렇게 지금 강의하고 다니면서 책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그도 무지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게 정말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많은 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금융 기관,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들, 또 그냥 일반 시사 전문가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많은 분들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모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더 가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오태민 작가라고 한번 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대한민국의 비트코인 1세대입니다. 그리고 주구장창 진짜 수년 전부터 2000년도 초반부터 비트코인 모아라, 비트코인 모아라 계속해서 외치고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정말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오태민 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그분의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을 몇 번 듣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제가 듣는데 정말 가슴이 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1비트 모으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모아갈 것인가? 그걸 계속 고민합니다. 왜? 정말 내가 코인을 비트코인 10개, 20개 못 모았는데 확 출발해버리면 어떡하지? 한 개도 못 모았는데 확 출발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을 생각한다면 정말 가슴이 뛰고요. 정말 우리 같은 서민이 인생 역전이라고 하면 역전이라든지 정말 나의 삶을 정말 이제 앞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이거밖에 없겠구나. 비트코인밖에 없겠구나. 이런 블록체인 시장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가슴이 뛰는데 여러분도 그 오태민 작가님의 이 비트코인 스토리들을 좀 한번 좀 꼭 좀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기업들이 가상화폐 사업을 시작했다. 예, 중복되는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트위터 창업자지만 지금은 이제 일론 머스크 X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죠. 트위터 또 넘어갔지만 정말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고요. 여기 제가 아까 미래에셋 얘기했죠. 미래에서 또 코인은행 설립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남들은 뭐 가짜니 뭐니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에셋조차도 코인은행, 소위 말해 뭐 클립토 뱅크죠. 클립토 뱅크. 클립토 뱅크를 지금 설립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작은 기업이지만 개인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작은 법인들은요. 이 클립토 뱅크를 지금 벌써 다른 나라에서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벌써 만들어서 사립이지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화 또는 달러를 보내면요. 비트코인을 바로 살 수가 있고 비트코인을 바로 팔아버리면 그 나라가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전 세계의 어떤 그 나라 돈으로도 바꿔가지고요. 각국 은행으로 그 돈을 다 송금할 수 있습니다. 즉, 코인과 전 세계의 화폐가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을 벌써 완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클립토 뱅크는 벌써 꾸며져 있습니다. 단, 전 세계의 어떤 정부로부터 합법화된 은행이라고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러지 그레이 존에서는 그런 클립토 뱅크가 벌써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지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왜? 하지만 법제도와 테두리 안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큰 기업들이 달려들지 않고 있지만 이 큰 기업들이 하겠다라고 하고 정부에 안전하다. 이렇게 꼭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산다. 우리의 금융 시스템이 발전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보고서가 들어가고 정부 고위 관료들, 소위 말해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뭐 장관들 이런 분들도 이 블록체인 시장이 앞으로 그 나라에 가져다 줄 엄청난 그 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고위 관료직들이 물갈이 돼서 블록체인을 잘 아는 분들이 만약에 국회에 많이 진출한다면요. 이거는 가시적으로 좀 더 빨리 바뀌어 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라든지 이런 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제가 페이팔이라는 회사도 소개해드렸죠. 예, 어차피 구글의 자회사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에서도 온라인 전 세계에 돈과 가상화폐가 연결된 그런 결제 시스템을 벌써 진작 몇 년 전부터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전 세계의 어떤 결제 시스템, 송금 시스템을 통합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것도 비트코인을 제일 먼저 법정화폐로 채택하면서 가장 가치 있게끔 인정해주는 전 세계의 화폐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꼭 여러분들은 모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가치 저장 수단. 아까 처음에 제가 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금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금덩어리가 있다고 쳐요. 그 금덩어리가 딱 있는데 어때요? 지금 우리가 뭐 편의점에 가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사러 갈 때 금덩어리 탁 내놓고 자, 나머지 잔금 주세요 하면 줄 때 있나요? 없죠. 근데 금은 나의 자산의 가치 저장 수단인가요? 맞죠? 네, 그런 것처럼 금은 아주 고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는 왜 뭐 금이 이렇게 가치 있는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뭐 금이 없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전 세계의 금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금은 제가 한국에서 일본을 가든 미국을 가든 전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금을 뭐 예를 들어 금빵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금을 취급하고 보석을 취급하는 곳에 가서 이거 현금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바꿔주나요? 안 바꿔주나요? 예, 바꿔줘요. 그러니까 금 또한 화폐의 가치 저장 수단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금을 가지고 내가 막 엄청난 그 금 한 10kg짜리 있다 쳐요. 무겁기도 무겁겠지만 공항에서 출국 가능한가요? 신고 안 하고? 아니죠. 나가려면 신고라는 걸 해야 되고요. 세금도 떼야 되고요.
막 여기서 이만큼 10kg가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 가버리면 그쪽에도 세금 내야 돼서 갑자기 금이 한 6kg로 줄어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치가요. 왜? 세금 내야 되니까.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제가 지금 그냥 지갑에 어디 지갑에 있든 어떤 거래소의 지갑에 금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다른 나라 가서요. 그걸 갖다가 그냥 바로 어떻게든 내가 있는 곳으로 처리해 가지고요.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 예,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떼나요? 예, 제가 비트코인을 뭐 비행기 타고 갈 때 뭐 비트코인 10개 있습니다라고 신고해야 되나요? 뭐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익명성이 보장되기도 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가치 저장 수단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집안에 도둑이 들까 봐 무서워하는 금덩어리를 보관할 것인가? 또는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무겁기도 하는 금덩어리를 보관할 것인가? 아니면 스마트폰. 내가 만약에 지갑이 스마트폰에 있다 하더라도 이거 고장 날 수도 있죠. 그런데 블록체인에 대해서 내가 어디 보관해 하고 있는 그 지갑에 대한 어떤 계정, 암호, OTP도 요즘에는 이메일에 다 백업이 되는 거 아십니까? 예, 내가 이메일만 그 백업을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 가도 내가 휴대폰을 바꿔도 바로 내 코인이 안전자산이 그대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해외로 만약에 유학을 보낸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어때요? 지금도 아마 코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은행 가서 뭐 한 100만 원 어떤 나라로 송금해 주세요라고 은행 가서 붙이시는 분이 있죠. 수수료 떼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냥 몇만 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그리고 어때요? 내 아들, 내 자녀는 막 지금 급한데 바로 가나요? 안 가요. 워킹데이 기준이라 그래서 영업일 기준으로 3일에서 5일 있어야 돈이 전달됩니다. 아세요? 제가 이제 뭐 호주에 있다 보니까 초반에는 그렇게 이동했을 거잖아요. 너무 불편해요. 너무 늦게 오고요. 되게 불편해요. 근데 아이가 정말 돈이 필요하대.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리플이라는 건 보내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딱 보내면 그 친구가 그 나라에 있으면서 그 나라 거래소에서 딱 오픈해가지고요. 그냥 바로 현금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코인도 요즘에는 뭐 바이낸스 기준으로 리플을 전송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는 0.2개밖에 들지 않습니다. 0.2개. 지금 한국 돈으로 600원이라고 하면 6이 12. 약 뭐 한 12원? 600원. 600원에 뭐 0.2개니까 5분의 1이니까 한 돈 100원? 120원? 이 정도밖에 수수료가 안 들어요. 그리고 어때요? 5분 만에 가버려요. 예. 그러면 앞으로 어느 게 더 편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터라든지 비자 카드가 딱딱 양쪽 다 있어요. 내 카드에서 이쪽 카드로 그냥 돈 써 하고 바로 그냥 달러가 됐든 코인을 전송해 버리면요. 그냥 그 카드에 충전되면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앞으로 이 새로운 미래의 가치 저장 수단이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 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한 나라가 망했다고 쳐요. 예, 그러면 절대 안 되겠지만 없어졌다라고 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그 우크라이나라고 만약에 예를 든다면 그 우크라이나 돈이 가치가 있나요? 내가 정말 우크라이나에서 엄청난 부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나라가 망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로 그냥 귀속돼 버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돈은 종이 쪼가리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러시아에서 인정 안 해주고 다른 나라에서 인정 안 해주면 나라가 없는데 그 돈이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지폐 돈은 없지만 금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나라 가서도 돈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정말 많이 갖고 있다면 그 이동하겠습니까? 이동하다가 다 그냥 도둑 맞거나 누가 다 갈취해 가버리죠. 근데 비트코인은 어때요? 내가 갖고 있으면 어떤 나라 가더라도 다른 나라 가서라도 다시 그 비트코인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오히려 더 안전자산은 이 비트코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아니, 나 은행이 더 안전해. 은행에 맡겼다? 은행 파산하면요? 은행이 해킹당하면요? 은행은 중앙화된 서버에다가 우리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고 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지폐인가요? 그냥 그 점수죠. 그냥 찍어주는 그 숫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해킹당했어.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빵이 돼버리고요. 내 돈이 다른 사람 통장으로 해킹당해서 바로 넘어가면요. 이거 어떡할 거냐. 이게 바로 중앙화된 거에 대한 어떤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은행이라면 안전하겠지 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보안이 들어가야 되고요. 엄청난 돈이 계속해서 투입돼야 되는데 비트코인이라는 건 위조도 안 되고요. 해킹도 안 돼요. 이때까지 지금 10년이 훨씬 넘은 약 15년이 됐지만 비트코인은 단 한 번도 해킹을 당한 적이 없고요. 위조 변조가 된 게 없습니다.
내 코인이 어디로 온가 나의 허락 없이 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안전한 자산이고 확실한 나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은행보다도 더 안전하기 때문에 전 세계는 이 시스템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왜 이걸 빨리 선택 안 할까요? 나라는 자기네들이 필요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졌잖아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10,000원짜리 지폐, 5,000원짜리 지폐, 1,000원짜리 지폐를 그들이 발표한 거 말고 정말 그들이 발표한 것만큼만 찍어냈을까요? 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지폐들이 과거에는 눈먼 돈들이 무지하게 찍혀서 자기네들끼리 챙길 사람들은 벌써 다 챙겨서 부자가 돼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은 서민들만 찍어준 거에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그냥 조금 받은 게 다지만 다른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그런 돈을 취한 사람도 뭐 전 세계에 저는 누구나 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건 공개 원장이라고 하잖아요. 누구에게든 다 그냥 다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조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는 자기네들이 더 챙기고 더 많은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법정화폐로 채택되고 하면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이 몇 개 갖고 있는지 뭐 하는지 익명성은 보장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개적, 왜 법제도화에 들려면 이 지갑이 누구 거고 얼마 벌었는지 이제 세금을 매겨야 되니까 세금 신고하라 그러잖아요. 지갑 신고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익명성이 보장된 건데 법 테두리 안에 들면서 그 지갑이 누구 거라는 건지 세금을 내기 위해서 다 공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적인 어떤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정당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만 열심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제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가치는 분명히 이 비트코인이 가져다 준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최대한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지금 우리 회원들끼리도 지금 계속해서 좀 헷갈리거나 자꾸 좀 유혹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우리가 이 비트코인 또는 리플 같은 거 정말 가치 있는 걸 모아가자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액면적으로 비트코인의 0.0000 몇 개가 늘어나는데 가시적으로 숫자가 참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나마 가치 있는 것 중에 개수가 좀 눈에 띄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리플이라는 거예요. 리플도 제가 뭐 아카데미 때라든지 다른 춤에서도 얘기했지만 리플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 얘기만 해도 30분은 제가 할 것 같아요. 자, 여튼 이 리플이라는 거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한번 해서 3년 만에 한번 은퇴해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고 으쌰으쌰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2025년 말까지 12월 말까지 우리가 복복리로 꾸준하게 하루에 0.5%가 됐던 일주일에 3.5%만큼 꾸준하게 우리가 모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예시로 리플이 지금 1,000원이 안 하지만 한 개 얼마 전에 1,000원 갔었잖아요. 그 1,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이 현금 100만 원을 갖고 있고 누군가는 리플 1,000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100만 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복복리로 한번 늘려보자는 거예요. 과연 앞으로 2년 반 동안 복복리로 늘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벌써 많은 우리가 자료를 공개했지만 현금 100만 원을 갖다가 주에 3.5%입니다. 하루에 0.5%씩 정말 내가 모든 시들을 그냥 소위 말해 몰빵한다 그러죠. 올 투입해서 진짜 0.5%씩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믿음이 가서 그렇게 했을 때 주에 3.5%가 만약에 130주, 우리가 7월부터 이걸 하자라고 했었잖아요. 올해 7월부터 130주면 2025년 12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100만 원이 약 복복리, 왜 숫자는 그냥 정확한 겁니다.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여러분들이 해보면 그 돈이 8,754만 원 정도가 불어납니다. 어마어마하죠.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 8,754만 원이 되기 때문에 네, 870%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대단한 겁니다. 아니, 8,700%. 예,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우리 회원들 중에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은 예, 선물해도 괜찮습니다.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초보분들이 자꾸 선물로 해서 막 달러가 늘어나는 것 같고 막 퍼센트가 커지는 것 같으니까 나도 저걸로 해볼까? 그래서 자꾸 달러 늘리기 또는 원화 늘리기라고 자꾸 생각해서 선물 쪽으로 자꾸 관심을 가지세요. 예, 그건 정말 여러분들이 한 6개월, 최소 6개월, 길면 한 1년 정도
우리의 차트, 우리가 개발한 원보 차트 또는 앞으로 나올 원보 프리미엄 차트, 그리고 일반적인 시장 상황을 저의 브리핑 또는 다른 유튜버들이 하거나 어떤 뉴스를 보면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 감이 왔을 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우리 지금 뭐 100세 인생인데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아요? 지금 당장 선물 안 해도 얼마든지 할 기회 많습니다. 하지만 선물은 예, 해보시면 압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현물은 안전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튼 현물이 아니라 그냥 원화 늘리기로만 하더라도 이게 엄청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리플 천개로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딱 보세요. 잘 쭉 읽어보세요. 리플 천개가 똑같이 주에 3.5%, 하루에 0.5% 정도 목표를 정하고 130주를 똑같이 목복리로 하면요. 리플 개수가 87만 5,478개가 돼요. 예, 똑같은 1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똑같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러면 그 개수가 늘어난 건 똑같이 8,700%가 늘어난 거는 똑같아요. 근데 어때요? 시세가 똑같이 그냥 1,000원인데요. 원화를 늘린 거하고요. 이 코인이 늘어난 거하고 달라요, 금액이. 그리고 시세가 만약에 우리가 2년 반이 지났는데 그대로 얘가 1,000원일까요?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건 못해도 2,000원일 거잖아요. 그죠? 또는 5,000원 정도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8억 7천이 아니라 43억까지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시장에서 10,000원 아니라 10만 원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정말 저는 최대치로 보더라도 한 5년 정도 볼까요? 10,000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긴 봅니다. 근데 5,000원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수치고요.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앞으로 한 5년 또는 한 10년 정도 보면 10,000원, 10,000원 또는 그 이상도 가능성이 있다. 왜? 비트코인이 한 개가 만약에 5억이 가거나 10억이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왜? 비트코인 전체 풀려 있는 게 1,000만 개도 되지 않고요. 전 세계 나라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제부터 쓰기 시작한다면 정말 0.0000 몇 개씩 막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한 개의 가치가 5억이 뭡니까? 저는 10억도 진짜 간다라고 저는 마음속으로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5억, 10억 가는데 리플이 10,000원 못 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리플이 한 10,000원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1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1,000개를 샀는데 1,000개를 샀는데 지금 이런 돈들을 만들어낸다면 얼마예요? 87억이라는 돈을 2년 반 만에 그걸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 가치가 왔을 때 처분을 한다 그러면 또는 도르는데 뭐 다 처분해요. 이렇게 돈 많은데 조금씩만 처분해도 여러분들 먹고 사는데 문제 없지 않나요? 네, 그런 것처럼 똑같은 100만 원으로 달러 또는 원화를 복리처럼 늘리는 데 집중할 거냐? 개수를 계속해서 집중할 거냐? 뭐가 더 많냐는 거예요. 선물은 달러를 늘리는 겁니다. 그죠? 바이낸스에서만 지금 현재는 할 수 있으니까. 또는 앞으로 우리 회사가 제휴한 다른 거래소랑 할 거잖아요. 거기에서는 달러만 사고 팔고 하는데 여러분들 저도 아무리 자신 있다 하더라도요. 선물 시장에서는 저의 모든 돈을 몰빵 못 합니다. 저는 절대 못 합니다. 불안해서. 그런데 현물은 저 몰빵하라 그러면 저 할 자신이 있어요. 네, 그만큼 왜? 현물은 갖고 있으면 코인이 남든 돈이 남든 무조건 남고요. 지금 내가 600원대에 산다 하더라도 물려도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기 때문에 저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물은 제가 만약에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몰빵할 자신이 있지만 한 번은 거래에 선물은 제가 아무리 뭐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100만 원, 저 선물에 100만 원 그냥 몰빵하세요. 저 못해요. 예, 그만큼 선물은 아무리 우리 원보 다르세가 잘 맞는다 하더라도 100%가 아니잖아요. 70% 확률이니까 7번 먹다가 연속으로 뭐 지고 3번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 돈이 줄어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물 시장에 저의 모든 돈을 넣을 자신도 없고요.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현물 시장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을 던져도 시장은 여러분들의 1,000만 원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충분히 다 소화해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시장만큼 지금 시장은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금을 늘리는 게 맞느냐, 코인 개수를 늘리는 게 맞느냐. 지금 리플을 예를 들었지만 비트코인도 여러분들 0.1개 정도로 시작하면 늘어나는 게 몇 개라 그랬어요? 2년 반 동안 8.7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0.1개가 아니라 0.01개, 예를 들어 지금 돈이 그만큼 없어요. 400만 원도 없어요. 그럼 40만 원.
뭐 한 100만 원 정도 하면 0.02개예요. 0.02개만 한다 하더라도 8.7개가 0.8개니까 한 1.6개 정도가 되겠죠. 네, 0.02개로 시작하더라도 1. 한 6개 정도까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0.02개로 시작해요. 비트코인요. 그렇게 되면 1.2개만 늘어났는데 예를 들어 앞으로 5년 후에 한 개가 5억이 된다면요. 만약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10년 후에 10억이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투자한 건 약 1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해서라도 그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한다고 그렇게 될까요? 그 100만 원으로 정말 분산해서 뭐 어떤 뭐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그 돈이 그렇게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정말 경제 은퇴하거나 정말 지금 서민이라든지 가난한 삶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이 코인 개수를 늘리는 것 외에는 저는 없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의 가치, 코인을 모아가는 게 얼마나 더 큰 가치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딱 개념 잡고 마인드 딱 셋하고요. 흔들리지 말고 하루에 한 개가 돼요. 예를 들어 오늘 5개 빌리풀 모았어요. 기껏 해봤자 6530, 3,000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개가 10,000원이다. 또는 한 개가 5만 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 개가 10,000원이라고 생각하면 5개만 모아도 어디예요? 5만 원 번 거예요. 요 5만 원을 꾸준하게 한 달 동안 모으면 얼마예요? 5, 35. 150만 원이라는 부수입을 여러분들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 5개, 10개를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하게 한번 모아가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투자의 본질입니다. 강남. 강남이 지금처럼 저렇게 비싸지고 저렇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저런 가치를 할 거라고 여러분들 앞으로 몇십 년 전에 그런 가치를 생각했나요? 아니죠. 소위 말해 새마을 운동할 때만 해도 강남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논밭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상암, 용산, 잠실, 기타 등등 서울이 이렇게 가치가 많이 있었나요? 근데 어때요? 지금처럼 되고 난 다음에 가격이 갑자기 올랐나요? 아니죠. 개발 계획, 도시개발 계획서가 나오면서 어느 지역 딱 되자마자 어때요? 땅값이 막 오르죠. 그리고 진짜 그 건물들을 허물면서 아파트 짓겠다, 뭐 짓겠다라면서 땅을 막 파요. 그러면서 가격이 더 오르죠. 그리고 진짜 뭔가가 막 건물이 막 올라가요. 아파트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프리미엄이 막 받죠. 그리고 다 지어졌어요. 그럼 끝났나요? 아니죠. 살고 지금 뭐 음마 아파트인가요? 지금 몇십 년이 돼서 지금 재개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 허름한 아파트가 뭐 얼마예요? 막 10억, 20억 하지 않나요? 네.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은 태어나고부터 해서 계속해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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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진 풍파를 15년 동안 맞았는데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들, 가치도 올랐을 뿐더러 나라들이 인정하고 기관들이 인정하고 전문가들이 인정하잖아요. 우리 같은 개인들도 이제 모두 다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저변이 확대되면 이거에 대한 가치는 누가 부여해요? 예, 모두가 함께 부여합니다. 이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스타트하면 그분은 비트코인 한 개가 5억 됐을 때, 10억 됐을 때 이제서야 바라보는데 아우 너무 비싸서 못 사. 이런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테슬라 주식 한 주식 사는데 뭐 100만 원이 넘고 만약에 이런다면 그 쉽게 살 수 있나요? 쉽지 않잖아요. 옛날에 그냥 몇만 원 할 때는 그냥 쉽게 사더라도 없어져도 그만이지만 만약에 주식 하나가 막 1,000만 원이 되고 막 1억이 돼 주식 하나 여러분들 살 수 있나요? 주식은 나눠서라도 못 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비트코인 어때요? 0점 해서 소수점 8자리까지 나눠서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식 안 주는 내가 돈이 없으면 막 1,000만 원짜리 하는 주식이 갑자기 나오면 제가 1,000만 원 없으면 그 주식 하나 갖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그죠? 근데 비트코인은 쪼개서라도 살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은 서민도 접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뭐 하나로 3,000만 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쪼개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뭐 끊임없이 그냥 말하다 보니까 벌써 어, 1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저 혼자 떠들었을 때는 이제 한 30분 떠들었나 싶은데, 1시간 다 됐네요. 예, 더 말할 게 있는데 더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여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현물에 대한 가치고요. 단순하게 트레이딩에서 하루에 0.5%, 1%막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것보다 큰 숲을 보고 우리가 이 트레이딩 시장을 바라보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0.5%, 1%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 지금 막 나무 하나 보거나 과일 하나 달다고 그거 하나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마존의 그 밀림 얼마나 크고
우리가 인간이 절대 지배할 수 없는 그 밀림, 이런 게 얼마나 큰지 그런 숲을 꼭 보시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블록스퀘어 서울이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은퇴하고 싶은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비전을 전해주시고, 함께 할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셔가지고, 함께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좀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말이 좀 길었고 똑같은 말도 중복되기도 하고 뭐 이제 했는데 또 저 혼자 그냥 뭐 떠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해서 함께 정말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너무 길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일단은 녹화는 중지하고, 혹시나 뭐 제가 오늘은 뭐 차트 교육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혹시나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뭐 간단하게 하거나 질문 있으면 받고 그냥 마무리 바로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